봅시다. 유형 29번부터. 유형 29번에 f는 f 역함수인 함수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뭔 소리냐면 봐봐.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예요. fx가 있고 f 역함수 x가 있다. 둘은 xy의 자리를 바꾸는 애다 라고 얘기했었잖아. 그러면 fx와 f 역함수 x는 어디에 대하여 대칭이라고? 어디에 대하여?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라고 얘기했었죠. 맞지? 맞지? 그러면 이 둘이 같대.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 어떤 fx라는 함수를 y는 x에 대하여 대칭을 시키면 이제 자리가 바뀌어야 되잖아 원래. 맞죠? 근데 대칭을 했는데 같대. 그게 뭔 소리일까? 그 직선 위에? 그건 점. 근데 얘 함수잖아. fx라는 함수가 도대체 어떻게 생겨야 대칭을 해도 그대로일까요? 사실 원은 있지. 원은 함수가 아니잖아. 원은 함수가 아닌데 그냥 원으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원이 이렇게 있어. 원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가운데를 y는 x가 관통해서 지나가. 그럼 내가 이 원을 y는 x에 대하여 대칭을 한다고 해서 모양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그냥 임의로 이 fx라고 해보면 그럼 얘는 fx와 f 역함수 x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야. 왜? 대칭했는데도 그대로잖아. 그걸 찾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뭐야? fx와 f 역함수 x가 같다. 이 말은 대칭했는데 그대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애초에 함수 자체가 뭐야? y는 x에 대하여 대칭인 거예요. 그런 애가 뭐가 있겠느냐. 원래는 수학에서 우리가 교육과정상에서 두 개가 나와요. 직선이 하나 나오고 두 번째로 무리함수가 하나 나옵니다. 다시 유리함수가 하나 나와요. 근데 우리가 아직 유리함수를 안 배웠잖아. 그래서 어차피 유리함수 가서 두 번째 경우는 배울 거고 그럼 지금은 뭐만 나오느냐? 직선에 대해서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수많은 직선들 중에 지금 1619번에 직선들의 예시가 나와 있으니까 직선들 예시가 나와 있으니까 얘네들을 보면 얘네들 중에 대칭해도 그대로인 게 뭐가 있겠느냐. 원래는 역함수 다 해봐야 돼. 해보고 같은 걸 찾는 건데 그냥 그래프로 한번 볼게요. x축, y축이 이렇게 있고 y는 x가 이런 식으로 있다. 그러면 4x 어떻게 그려? y는 4x?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 맞나요? 그럼 대칭하면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지? 다르지? 그러니까 1번은 아닌 거야. 그 다음 2번 x-1 x-1 얘랑 평행하게 이렇게 가요. 대칭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지? 같아 달라? 달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2분의 1x 이렇게 생겼어. 대칭하면 이렇게 생겼지? 같아 달라? 달라. 근데 얘 봐봐. 4번 봐봐. 마이너스 x 플러스 5야. 마이너스 x 플러스 5는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수직이야. 얘를 대칭하면 어디로 가? 얘를 대칭하면 그대로죠. 즉 직선은 무조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들이에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다 아닌 거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다 되는 거야. 왜? y는 x에 대하여 수직이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직선에서 f와 f 역함수 x가 같다라는 걸 뭘 의미한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즉 y는 x의 수직한 직선을 의미한다. 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이제 첫 번째고 이제 나중에 유리함수 배우면서 두 번째 유리함수의 대칭성이라는 게 또 나올 거니까 두 번째는 그때 가서 배우는 걸로 하고요.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고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넘어가셔서 1622번 봐봐. fx가 ax 플러스 b 즉 직선이래. 직선인데 f와 f 역함수가 같대. a는 몇이다? a는? 그래서 a는 몇일 거야 그러면? 그래 그거야.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b는 어떻게 구해? 1,1이니까 집어넣으시면 끝인 거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애들도 보시면 되고 여기에 f 합성 fx가 x라는 거 있지.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 f와 f 역함수 합성하면 지워지고 x만 남는 거. 근데 f와 f를 합성했는데 x만 남았네? 그 말은 뭐야? 같다는 소리예요. 내가 얘를 역함수로 바꿔줄 수 있다 이 소리야. 그 말은 뭐야? f와 f 역함수가 같다라는 소리입니다. 같은 말이야. 얘랑 같은 말이야. 알겠지? 같은 말이니까 똑같이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쉽죠? 쉬워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24번 같은 경우에는
둘로 쪼개져 있잖아. 둘로 쪼개져 있으니까 얘는 그냥 역함수 직접 구해보면 돼. 그냥 x, y 자리 바꿨을 때 두 개가 같다 해가지고 구하시면 된다.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넘어갈게요. 그럼 30번. 30번에 함수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내가 아무렇게나 생긴 함수와 역함수를 한번 그려볼게요. x축이 이렇게 있고 y축이 이렇게 있고 y는 x가 이렇게 있고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생긴 함수를 한번 그려볼게. 얘가 fx라는 함수야. 그럼 이 fx를 y는 x에 대하여 대칭을 해볼 거야. y는 x에 대하여 대칭을 해볼 거야. 그럼 어떻게 생겼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겼겠죠? 얘가 f 역함수 x예요. 그럼 그랬을 때 문제에서 지금 유형에서 뭘 물어보고 있는 거냐면 fx와 f 역함수 x와의 교점 찾으래. 교점이 어디 있어? 그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있지? 근데 그 교점이 다 어디 위에 있니? y는 x 위에 있죠?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정리합니다. fx와 f 역함수 x의 교점은 결국 어디 위에 있다? y는 x 위에 있다. y는 x 위에 있다는 건 봐봐. 역함수를 모른다라고 가정해볼게. 역함수를 몰라. 그냥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 fx가 이렇게 생겼어. 근데 fx와 역함수 x와의 교점을 찾을 거야. 근데 그 교점은 결국 어디 위에 있어? y는 x 위에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역함수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몰라도 돼. 몰라도 되는 거죠. 맞죠? 왜? 역함수를 몰라도 어차피 그 교점은 어디 위에 있을 거니까 y는 x 위에 있을 거니까 얘와 얘를 연립하시면 답인 거예요. 뭔 소린지 이해가? 괜찮니? 이게 아닌 경우도 있긴 하거든. 아닐 때도 있어. 아닐 때도 있어. 근데 아닐 때는 언제냐면 무조건 교점이 3개야.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문제들 봐봐. 유형 30번에 있는 문제들 중에 교점이 3개라고 나온 거 있어? 1625번 두 교점이죠? 그 다음에 1626번 교점 1개야. 1627번 두 교점이야. 1628번 점 하나 남아있어. 맞죠? 그 다음 1629번 역함수와 일치한대요. 같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 1630번은 이제 뭐 따로 없고 교점에 대한 얘기가 없고 그 다음 나머지들 전부 다 두 교점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3개짜리 교점은 거의 안 나온다 보면 돼. 여태까지 전체 통틀어서 광명지역계 출이 딱 한 번 나왔어. 그 5년 사이에 딱 한 번 나왔어. 알겠지? 알겠지? 그래서 안 나온다고 보면 되는데 정말 혹시 모르잖아. 혹시 모르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3개짜리 만약에 교점이 3개다 라고 한다면 뭐가 있는 거냐면 y는 x 위에 있지 않은 두 교점이 더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생길 수가 있냐면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y는 x가 이렇게 지나. 그럼 y는 x와 그래프와의 교점은 1개밖에 없지. 그치? 근데 그냥 내가 임의로 점을 찍어볼게. 여기에 2,1이라는 점이 있고 여기에 1,2라는 점이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내가 얘를 대칭하면 어디로 가? 얘로 가지. 얘를 대칭하면 어디로 가? 얘로 가지. 그러면 역함수는 이 함수에 대한 역함수는 얘도 지나고 얘도 지나겠네? 그러면서 얘도 지나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교점 몇 개가 돼? 그러니까 3개가 돼. 그래프를 그려보면 대략 뭐 좀 찌그러지긴 했는데 이렇게 돼요.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식으로 되게 특이한 모양의 그래프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어. 만들어질 수도 있어.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만약에 교점이 3개라고 하면 이것만 기억하면 돼. 하나는 y는 x 위에 있을 것이고 나머지 2개는 따로 있을 건데 걔네들이 뭐야? 대칭관계야. 그러면서 그 대칭관계를 다 지나. 그리고 내가 왜 2,1과 1,2를 적었냐면 이런 문제들 나오잖아? 그 점들 있지. 3개라고 나오고 나머지 2점 있죠? 나머지 2점이 대부분 2,1이랑 1,2예요. 그래서 넣어보세요. 만약에 교점이 3개라고 나오면 1 넣어보고 2 넣어봐. 아니면 3, 4까지 넣어봐. 그럼 다 걸려 그 안에.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자연수 범위에서 잘려 웬만하면. 왜냐면 그거 아니면 못 구하거든. 숫자를 직접 넣는 거 아니면 못 구해. 3개짜리가 나왔을 때는. 알겠죠? 근데 지금 문제는 없고 그런 문제 어차피 많이 안 나올 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자? fx와 f 역함수 x와의 교점은 y는 x 위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3개짜리가 나오면 숫자를 직접 대입해서 찾자. 뭐? 그냥 1, 2, 3 자연수. 아니면 뭐 해봤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음수 부분. 그래서 딱 떨어지는 숫자들을 몇 개 집어넣어 보면 보인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거니까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문제 같이 풀어봅시다. 일단 첫 번째로 1627번 fx라는 애가 있고요. 그거에 대한 역함수가 gx고 우린 지금부터 fx와 gx 사이에 교점을 구할 건데 gx를 구해라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된다? y는 다시 fx와 y는 xy의 교점을 찾으면 된다. 맞죠? 맞죠? 그러면 fx와 y는 xy의 교점을 찾기 위해서 둘을 갖다라고 두겠지. 따라왔니? 안 되는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에 x-2의 제곱 플러스 2는 x 이렇게 되겠네. 전개합니다. 2x제곱에 얘가 마이너스 4x니까 마이너스 8x에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9x 그 다음 4에 8에 플러스 10은 0 이렇게 되겠네. 맞죠? 그럼 2, 1에 5, 2 이렇게 그럼 x는 2분의 5 또는 2지. 근데 여기서 역함수에서 중요한 거는 요 범위 신경 써야 돼. 알겠죠? 근데 봐봐 어차피 y는 x 위에 있잖아. 그럼 x랑 y 좌표가 어때? 같아. 그러니까 y도 2분의 5 또는 2가 되는 거야. 굳이 또 집어넣지 마. 어차피 같아. y는 x 위에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두 교점은 뭐가 된다? 2분의 5, 2분의 5와 2, 2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두 점 사이에 거리 구해주시면 답입니다. 됐나요? 됐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없어? 이렇게 보시면 되고 1628번은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어려운 거 아니어서 보시면 되고 1631번은 방금 우리가 풀었던 문제를 거꾸로 돌려놓은 거거든. 방금은 우리가 직접 구했던 거, 두 교점 사이의 거리를 구했던 거고 얘는 두 교점 사이의 거리를 줄 테니 A를 구해봐라 요건 거고 그런 거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방금 했던 거를 거꾸로 돌리면 됩니다. 일단 얘 저거 아니다. 뭐 어차피 숫자가 다를 거니까 저는 이렇게 한번 해서 풀어보세요.
볼까요? 풀어봤어? 잘 안 풀려? 이렇게까지는 했어? a의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은 x 이렇게 썼어? 얘까지는 한 거니? 했어 안 했어? 여기까지 했지? 그럼 전개하면 ax 제곱에 2ax에 넘어오니까 플러스 2a 마이너스 1의 x, 그 다음에 여기서 플러스 a 마이너스 1은 0이다가 되는 거고, 여기에 두근이 있다는 거고 그 두근 사이의 길이가 4루트 2라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서 두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해볼게요. 인수분해 하셔도 돼요. 인수분해 아마 요거 될 거야. 인수분해 될 건데 인수분해 하셔도 되고, 근데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는 상황도 분명히 나올 거니까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알파와 베타라고 내가 가정을 해볼게. 그럼 y도 알파와 베타겠죠? 그럼 우리는 뭘 찾는 거냐면 알파 콤마 알파에서 베타 콤마 베타까지의 길이가 4루트 2다라고 나와 있는 거야. 근데 알파 콤마 알파에서 베타 콤마 베타까지의 길이를 구해보잖아? 그럼 뭐가 나오냐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 루트 2가 나와. 그러니까 이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쓰면 돼. 결과물이야 이게. 그러니까 얘가 몇이란 소리야? 얘가 4란 소리야. 괜찮니? 그러면 얘를 알 수 있으니까 여기서 뭘 쓸 수도 있어?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각의수의 관계를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a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니까 1 마이너스 a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런데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잖아. 맞죠? 맞죠? 그래서 얘네들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a 값을 구할 수도 있어요. 알겠니?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인수분해가 되니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인수분해가 되니까 인수분해 하셔도 되고요. 알겠죠? 알겠죠? 근데 아마 학교 시험에는 이렇게 내가 풀어준 이유가 아마 학교 시험에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상황이 훨씬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근각의수의 관계를 통해서 알파 베타라고 정의 내려놓고 둘의 차를 볼 수가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되나요? 됐죠? 나머지 애들도 쭉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쭉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32번이랑 33번이 레벨 3고 레벨 3고 다 해야겠네. 어쩔 수 없네요. 다 해야겠네. 1632번, 33번 다 할게요. 어차피 우리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오늘 다 합시다. 얘네들이 혼자 풀기는 다 어려운 문제일 것 같아요. 보시면 fx는 2x-3이다. 얘 역함수를 f 역함수 x라고 할 때 쟤를 구해봐라 라고 돼 있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얘 fx 제곱이고 얘를 이렇게 오해하는 학생들이 있어. 얘네 둘은 합성이구나. 합성이니까 지우겠구나. 이거 아니야. 합성은 중간에 동그라미가 있어야 돼. 그럼 얘는 뭐야? 그냥 곱이야, 곱. 그게 첫 번째 오해고, 두 번째 오해는 그럼 왼쪽에 fx 하나 지우고 오른쪽 fx 하나 지우면 되겠구나. 아니야. 왜? 우리 방정식에서 양변에 뭔가를 지울 때 걔는 0이면 안 돼. 그런데 x에다가 뭐를 집어넣으면? 2분의 3을 집어넣으면 fx는 0이 된다고. 그래서 맘대로 지우면 안 돼. 그럼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왼쪽으로 넘기시는 거예요. 다 왼쪽으로 넘기면 fx 제곱 마이너스 fx의 f 역함수 x가 0이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 그럼 fx로 묶어내시면 fx 마이너스 f 역함수 x는 0이다 이렇게 나오잖아. 너네 어떤 두 수를 곱했을 때 0이라는 건 앞에 게 0이다 또는 뒤에 게 0이다죠. 그러니까 앞에 게 0이다 또는 뒤에 게 0이다라고. 맞죠? 그럼 어떻게 된다? fx는 0이니까 x는 2분의 3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 fx 마이너스 f 역함수 x가 0이니까 fx는 f 역함수 x인 거죠. 그치? 그치? 그런데 이렇게 둘이 같대. fx와 f 역함수 x가 같대. 그 말은 뭐야? fx와 f 역함수 x의 교점을 찾겠다라는 소리예요. 둘을 같다라고 두겠다는 건. 알겠지? 그러니까 뭐일 거야? 어차피 x 위에 있을 거야. y는 x 위에 있을 거야. 그래서 2x-3은 x, x는 3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둘 다 하시면 되겠죠. 됐죠? 여기서는 오해 소지가 있어서 내가 풀어드린 거고요. 1633번 봐봐. 1633번에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2x 쟤를 이제 3차 함수라고 부르는데 우리 3차 함수 그래프 그릴 줄 모르잖아. 맞죠? 그러니까 쟤는 3차 함수의 성질을 활용하는 게 아니야. 그냥 어떤 함수가 있다라는 소리야.
그랬을 때 역함수 gx가 있는데 함수 y는 gx-2분의 1x의 그래프와 x축의 모든 교점의 x좌표를 구하래. 너네 어떤 함수와 x축과의 교점 어떻게 구해? 준호야, x축과의 교점을 우린 뭐라고 불러? x절편이라고 부르지. x절편은 어떻게 구해? y에다가 0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란 소리야? 저기다 0을 집어넣으면 gx 마이너스 2분의 1x는 0, 즉 는 2분의 1x에 대한 x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차피 gx가 얘가 f 역함수 x일 거잖아. 그리고 f 역함수 x가 2분의 1 x인 거잖아. 근데 우린 f 역함수 x가 뭔지 알아 몰라? 몰라. 맞죠? 저거 못 구한다고. 그러면 내가 맨날 얘기했잖아. 못 구하는 게 나온다니까 결국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를 원래 함수로 바꿔서 얘를 fx에 대한 함수로 바꿔서 볼 수는 없을까가 중요한 거라고. 그럼 뭔 뜻인지를 한번 생각해보자. 얘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 일단 첫 번째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f 역함수 x는 2분의 1x래. 어떤 두 함수가 있어. f 역함수 x라는 함수가 있고 2분의 1x라는 함수가 있어. 둘의 교점을 어떻게 찾아? 같다라고 두잖아. 이거 아니야? 그게 이 식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 식의 의미가 뭐야? 이 식의 의미 y는 f 역함수 x라는 애와 y는 2분의 1 x라는 애에 뭘 찾아라? 교점을 찾아라 라는 식인 거야. 여기까지 따라왔나? 근데 얘를 원래대로 바꾸고 싶다고. 그러면 얘 역함수하고 얘 역함수 하면 교점이 달라질까? 생각해봐. 다시 어떤 두 함수가 있어. 둘의 교점을 찾을 거야. 근데 내가 얘를 역함수 y는 x에 대하여 대칭을 하고 얘를 y는 x에 대하여 대칭을 해. 그럼 둘의 교점은 어떻게 될까?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 되는 거죠. 무슨 소린지 이해가? 어떤 두 함수의 교점이 여기 있었어. 근데 내가 이 함수 저쪽으로 대칭시키고 이 함수 똑같이 저쪽으로 대칭시키면 둘의 교점도 같이 대칭 이동해서 움직이겠지. 그럼 잘 봐. 우리는 이 둘의 교점을 찾고 싶은 거라고. 근데 내가 얘를 y는 fx라고 다시 바꾸고 y는 2분의 1x는 즉 직선은 얘들아 역함수를 하면 기울기가 역수로 바뀌거든. 그러니까 얘가 y는 2x가 돼. 역함수는 직접 구해보시면 돼요. 이 둘의 교점을 찾아. 예를 들어서 이 둘의 교점이 1,1에 그럼 얘의 교점은 뭐인 거야? 얘의 교점은 2,1인 거야. 다시 돌려주면 되는 거잖아. 그게 핵심이야. 첫 번째 방법의 핵심. 괜찮아? 따라서 다시 처음부터 얘와 x축과의 교점이라는 건 y에다 0을 집어넣으면 요 식이 만들어진다고. 근데 결국 gx가 역함수니까 역함수로 바꿔서 쓰자. 보기 편하게.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요 의미 f 역함수 x는 2분의 1x를 만족하는 x값을 찾아라 라는 건 y는 f 역함수 x라는 함수와 y는 2분의 1x라는 함수의 교점을 의미한다 해가지고 내가 계속 얘기했던 거잖아. 함수와 방정식과 부등식은 다 하나라고. 다 똑같은 거라고. 1학기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함수로 해석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중요해. 2학년 때 또 나와. 알겠지? 알아야 돼. 아 근데 이 의미는 우린 지금 역함수가 뭔지 모르니까 원래대로 바꿔보면 얘는 바꾸면 y는 fx고 얘는 바꾸면 y는 2x니까 이 둘의 교점을 다시 원래대로 바꿔줄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이해돼? 그러면 얘는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2x고 는 2x를 하면 지워지죠. 그럼 x는 뭐 나와? 0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와. 맞나요? 0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와. 그럼 y는 여기다 0 넣으면 0이고요.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2야. 그럼 이 둘의 교점은 뭐가 나오는 거야? 0,0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야.
알겠지? 얘는 y는 x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다른 거야. 그럼 얘의 교점은 0,0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겠죠. 그러니까 x축의 x좌표의 합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x좌표의 합은. 여기까지 괜찮아? 이해됐니?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에서는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건데, 두 번째 방법에서는 뭐가 있냐?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거 왼쪽 식이 있고 오른쪽 식이 있어. 근데 내가 왼쪽 식과 오른쪽 식이 같아지는 지점을 찾을 거야. 같아지는 x값을 찾을 거야. 지금 맞지? 그러면 우리 방정식에서 양쪽에 똑같은 거 곱해도 되잖아. 그럼 말 그대로 양쪽에 똑같은 함수를 합성시켜도 상관없는 거였잖아. 그래서 저번 시간에 그런 거 했었다고, 역함수 구할 때. 그러면 f 역함수 x는 얘는 이제 방정식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얘는 함수 입장에서 본 거고, 방정식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요 왼쪽에다가 f를 합성하고 요 왼쪽에다가 f를 이렇게 합성하면 똑같겠네? 맞죠? 그럼 내가 이렇게 지울 수 있잖아. 그럼 뭐 나와? x는 f의 2분의 1x라는 게 만들어지죠? 그럼 뭐 하면 돼? 저기다가 2분의 1x 집어넣어서 는 x 붙여서 x값 찾으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 똑같이 나와. 똑같이 나와. x가 0과 마이너스 2가 나와요. 그래서 합이 마이너스 2가 돼. 이해돼? 질문. 안 되는 거. 얘는 함수로 해석한 거, 얘는 방정식으로 해석한 거. 그래서 양쪽에 똑같은 걸 합성시킬 수 있다. 근데 이제 양쪽에 똑같은 걸 합성시킬 때 지금처럼 이제 역함수가 존재한다 뭐 이런 말이 있어야 돼. 역함수가 존재한다, 뭐 예를 가끔 내가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이렇게 푸는 학생들이 있어서 그래. fx는 ex를 찾을 거야 우리가. 근데 내가 여기다가 맘대로 f 역함수를 합성해. 그럼 얘가 지워지겠지. 근데 만약에 fx가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함수야. 그럼 이렇게 합성하면 되는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때나 막 쓰는 게 아니야 절대. 지금처럼 역함수 문제에서 보통 쓰는 거야. 역함수 합성함수 문제에서. 이렇게 됐니? 안 되는 거. 질문. 준호 왜 이거 안 돼? 어디서? 이 부분? 어디서 안 돼? x가 왜 이게 나오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y? 그러니까 얘와 얘의 교점이잖아. 그래서 x좌표를 찾았지. 그럼 교점이라는 건 얘 위에 점인 거잖아. 결국 는 거야. 넣으면 0, 넣으면 마이너스 2. 그러니까 교점이 0,0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근데 우리 이거 y는 x에 대해 대칭해서 넘어온 거잖아. 다시 넘겨줘야지. 그러면 얘 찾는 거니까. 그럼 이렇게 다시 바꿔줘야지. 됐어 그럼? 안 되는 거 있으면 얘기해. 좀처럼. 여기까지 괜찮나요? 괜찮아?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형 31번이랑 32번 남은 거죠? 근데 사실 32번은 이제 설명을 하긴 할 거지만 좀 안 풀어도 되는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1번은 중요해요. 31번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fx와 f 역함수 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의미하고 있는 거야. 넓이를 얘기하고 있는데 보시면 그냥 단편적인 예시로 아까 그렸던 요거 그려볼게요. y는 x가 있고 함수가 이렇게 있고 역함수가 이렇게 있어. 그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얘잖아. 얘가 그러면 y는 x에 대하여 이등분이 되겠죠? 대칭이니까. 그럼 뭐 하면 돼? 역함수 굳이 그릴 필요 있어? 없어? 없다는 걸 계속 얘기하는 거야. 역함수 뭐하러 그려? 그냥 절반 구해서 두 배 하면 되잖아. 맞죠? 그러면 1634번 볼게요. 1634번에 일단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그래프 그려야 돼. 그래프까지 안 그리면 안 돼. 알겠죠? 얘는 그래프 문제야. 역함수의 그래프 문제예요. 그러면 fx가 있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거다. 근데 우리는 이미 그 둘러싸인 도형이 y는 x에 대하여 이등분, 즉 대칭이 될 거고, 그러면 밑에 것만 구한 다음에 두 배 한다, 또는 위에 것만 구한 다음에 두 배 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x축, y축이 있고요. fx라는 애가 0,3을 지납니다. 그리고 기울기가 3분의 2니까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애일 거고요. 기울기가 0보다 작을 때는 3분의 4니까
3분의 4. 3, 4. 아니, 요 정도로 이렇게 가는 애네? 이렇게 생긴 애인 거야, fx가. 얘가 fx예요. 근데 얘를 어떻게 하겠다고? y는 x에 대하여 대칭해서 gx, f 역함수 x를 만들어내겠다고요? 그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y는 x가 있을 거라고. 그럼 얘가 이렇게 계속 가면서 너무 사실적으로 그랬나? 그림을? 너무 크게 나오네? 이 교점과 이 점으로 이루어진 뭐가 만들어질 거야? 삼각형이 만들어질 거죠. 맞지? 그리고 얘를 대칭했을 거기 때문에 그 삼각형의 2배가 되는 거지. 근데 우리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해?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해도 되고, 아니면 신발끈 쓰는 거죠. 맞지? 그럼 이 교점, 얘는 y는 x와 얘와의 교점이지. 얘와 뭐와의 교점? 얘와의 교점. 얘는 얘와 얘와의 교점. 그럼 여기다가 는 x, 여기다가 는 x 붙이시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구해 보시면 얘는 9,9가 나오고요. 얘는 마이너스 9,-9가 나와요. 그러면 그리고 얘는 이제 0,3인 거고. 그럼 삼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죠. 됐니?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나머지들도 쭉 풀어보시면 되는데 지금 637번, 638번, 639번 이렇게 세 문제가 다 어려운 문제야. 풀기 전에, 그래서 이 세 문제 풀기 전에 36번 있죠. 36번은 방금이랑 똑같은데 반대로 또 바뀐 거거든. 넓이가 주어진 거거든. 그러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36번 풀어보고 뒤에 세 문제 내가 다 풀어줄 거니까, 세 문제는 내가 다 풀어줄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설명 안 해. 아 맞다. 풀었어? 맞았어? 답 뭐 나와? 2 나온대. 맞았는데? 오. 아무튼 푸시면 되죠? 이제 푸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7, 38, 39 이렇게 세 문제 쭉 한번 봐봅시다. 37번 문제가 기니까 문제 한번 읽어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fx와 f 역함수 x가 있대요. 근데 그래놓고 a, b, c, d라는 점을 찍은 거야. 찍은 건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마지막에 나와 있느냐. 그랬을 때 a와 d 그리고 b와 c를 연결해 봤더니 뭐다? y는 x에 대하여 수직이다. 그럼 생각을 해봐. fx와 f 역함수 x는 y는 x에 대하여 대칭인 관계죠. 그런데 내가 fx 위에 한 점을 찍고 f 역함수 x 위에 한 점을 찍었는데 이 둘을 연결했더니 수직이네? 그럼 뭐란 소리야? 대칭이란 소리죠. 근데 얘 지금 x좌표 몇이야? a지. 맞죠? 그럼 얘는 a, fa라고 쓸 수 있겠네? 그럼 얘는 c는 이 점은 a, 역함수 위의 점이니까 f 역함수 a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 몇 콤마 몇이 될까? 괜찮아? 왜? 대칭이니까 바꾼 거야? 그럼 얘는 얘에 대하여 대칭이니까 f 역함수 a, a가 되겠죠? 그럼 이제 사각형 위에 4점 다 구했네. 그럼 그거 가지고 넓이 구하시면 됩니다. 근데 넓이를 구할 때 얘가 사다리꼴이다 보니까 2분의 1 곱하기 아랫변 윗변 곱하기 높이 해서 구해야 되는데 그게 되게 길어 계산이. 그래서 내가 두 가지 방법을 알려줄 건데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는 얘를 둘러싸고 있는 직사각형을 그리세요. 얘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식의 직사각형을 그려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한번 볼게. 여기에 x좌표는 몇이야? 여기에 x좌표 f 역함수 a지. 맞죠? 얘가 지금 x좌표니까. 여기에 x좌표 몇이야? 얘가 이제 이렇게 되니까 fa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fa-f 역함수 a가 돼. 괜찮니? 또 여기서부터 여기 볼게. 이번에 여기에 y좌표 몇이야? f 역함수 a죠. 맞지? 여기에 y좌표 몇이야? fa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얘네.
그럼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 정확히는 정사각형이 되겠죠? 정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돼? fa-f 역함수 a의 제곱이 전체 넓이야. 거기서 뭘 빼내면 돼? 얘를 빼내면 되지. 맞죠? 그럼 요 삼각형은 사실 요 삼각형과 같지. 요 삼각형은 이 삼각형과 같죠. 요 삼각형은 이 삼각형과 같고 얘는 얘와 같죠. 맞아?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얘를 뭐 하면 돼? 반으로 나누면 답인 거야. 괜찮니? 각각의 넓이가 반이니까, 절반씩이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뭐다? 사다리꼴의 넓이는 원래는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를 해야 되는데 그걸 직접 구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다리꼴의 넓이, 좌표 평면에서의 사다리꼴의 넓이는 지금처럼 걔를 둘러싼 직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원래는 이제 전체에서 빼면 되는데 전체에서 아닌 걸 빼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엔 절반이니까 반으로 나눠주는 거다 라는 게 이제 첫 번째인 거고, 두 번째로 우리 삼각형에서 세 점의 좌표를 알 때 신발끈 썼었잖아. 사실 사각형에도 신발끈을 쓸 수 있어. 방식은 똑같아. 우리 삼각형에서 어떻게 풀어? 앞에 2분의 1 쓰고 그 다음 절대값 이렇게 쓰고 그 다음 좌표들을 쭉 나열하고 처음 썼던 걸 한 번 더 쓰지. 근데 여기서 특이한 건 사각형도 사실 앞에 2분의 1이 있어. 사각형도 앞에 2분의 1이 있어야 돼. 알겠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꼭 삼각형은 아무렇게나 막 써도 되지만 사각형은 무조건 반시계 방향으로 써야 돼. 사각형은 규칙이야. 무조건 반시계 방향으로 적으셔야 돼요. 시작은 상관없어. 어디서 시작하든 상관없지만 무조건 반시계 방향이야. 그러면 a, fa부터 f 역함수 a, 그 다음 c a, f 역함수 a, 그 다음 d f a, a, 그 다음 처음 썼던 a, f a 이렇게 적는 거야. 괜찮아? 그 다음 우리 이거 계산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곱하죠. 맞지? 곱해봐. a제곱 플러스 f 역함수 a의 제곱 플러스 a제곱 플러스 fa의 제곱. 맞죠? 맞죠? 또 반대로 이렇게 곱해서 빼는 거였어. 맞죠? 그럼 마이너스에 f 역함수 a 마이너스에 a제곱 마이너스에 f 역함수 a fa 마이너스에 a제곱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a제곱 사라지죠? 그럼 뭐 남는지 봐. f 역함수 a의 제곱 fa의 제곱 마이너스 2f 역함수 a fa 뭐야? 완전 제곱식이죠. 완전 제곱식이죠. 그러니까 얘가 뭐로 바뀌어? fa 마이너스 f 역함수 a의 제곱으로 바뀐다고. 근데 앞에 뭐 있어? 2분의 1이 있으니까 똑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각형도 사실상 신발끈이 있다.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는 앞에 2분의 1이 사실 삼각형이니까 있다라고 내가 얘기했었는데 그거는 그냥 너네 공식을 외우기 편하라고 한 거고, 사실 신발끈 공식이라는 거는 이제 다각형에 다 돼요. 그걸 이제 볼록 다각형이라고 얘기하는데 다각형에 다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우리가 교육과정상에서 나오는 이런 넓이는 삼각형과 사각형이 대다수일 거고 그럼 그랬을 때 2분의 1은 그냥 신발끈 공식 자체예요. 사실 삼각형에서 있는 게 아니야. 신발끈 공식 전체에 다 2분의 1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조심하셔서 사다리꼴도 사각형도 신발끈 공식을 쓸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638번은 어려운 건 아니야.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빠르게 보고 넘어갈 건데, 일단 첫 번째 보시면 fx는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k고요. 그거와 역함수와의 교점이 p, q래. 너네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다고. 어떤 2차 함수가 있고 그거와 역함수와의 교점은 어디 위에 있을 것이다? y는 x 위에 있을 것이다. 그럼 저기다가 는 x를 붙여보시면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k는 x가 될 거고, 왼쪽으로 넘기시면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k는 0이다. 얘 근을 구했을 때 그 교점이 뭐밖에 없다? p, q밖에 없다. 그리고 사실 p, q가 아니라 p, p가 되겠죠?
y는 x 위에 점일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아, 얘 교점이 한 개네. 근이 한 개네. 근이 한 개니까 판별식 d가 0이겠네. 하는 순간 틀려. 왜 틀릴까? 교점이 한 개면 중근인 거 아니야? 교점이 한 개면 중근인 거 아니니? 아까 내가 앞에서 뭐라 그랬었냐면 이런 식으로 정의역이 있을 땐 얘가 중요하다니까? 정의역이 있을 때는? 잘 봐. 잘 봐. 제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맞지? 축이 마이너스 2분의 7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이너스 2분의 7보다 작은 것만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디만 보는 거야? 얘만 보는 거야. 맞죠? 근데 y는 x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나가. 그럼 교점 몇 개야? 2차 함수의 입장에서. 교점 2개야. 근데 정의역 범위에 있는 건 몇 개야? 1개야. 그러니까 교점은 1개인 거야. 우리가 여기서 아, 교점이 1개야. 판별식 d가 0이야. 이 말은 뭐야? 얘와 얘가 접한다는 소리야. 어디서 접해? 접하려면 이렇게 접하지. 접점이 여기지. 얘가 정의역 안에 있어? 정의역 밖에 있어. 사실상 접하면 교점이 없는 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야. 알겠죠? 알겠죠? 역함수에서는 이게 중요해. 그리고 사실 결론부터 얘기해주면 2차 함수의 역함수는 무리함수야. 그래서 무리함수에서 이런 문제 또 나와. 그래서 그때 내가 왜 정의역과 치역이 중요한지까지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정의역과 치역을 빠르게 구하는 것까지 무리함수 가서 설명을 할 테니까 일단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머릿속에. 알겠지? 그래서 이 점이 지금 P, P인 거야. 맞죠? 그럼 당연히 P는 뭐겠어? P는 마이너스 2분의 7보다 작거나 같겠죠? 정의역 범위 내에 있어야 되니까. 알겠지? 이렇게 된다. 그랬을 때 점 P, 즉 P, P에서 수선의 발을 Y축에다가 내리겠대요. 그러면 얘들아 생각해봐. P, P는 몇 사분면에 있을까? P가 뭐보다 작다고? 그럼 P 양수야 음수야? 음수야. 그럼 P, P는 음수, 음수네? 몇 사분면? 그렇지, 3사분면. 3사분면에 여기 있다. 얘가 P, P다. 근데 Y축에다가 수선을 내렸다. 그래놓고 원점과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겠다. 이 길이 마이너스 P야. P 음수니까. 길이는 양수니까 이 길이도 마이너스 P. 그럼 이 넓이는 2분의 P제곱는 2분의 25. P는 또 5라고 하지 말고 뭐다? 마이너스 5다. 이렇게. 어차피 얘도 마이너스 5고요. 얘도 마이너스 5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5를 집어넣으시면 K가 나오겠죠? 그치? 그래서 그 K가 5가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5가 답이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문제씩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639번 보고 뒤에 마지막 유형 설명을 할 건데 마지막 유형은 금방 끝납니다. 뭐 5분 10분이면 끝나요. 그래서 어려운 건 여기가 마지막이야. 알겠죠? 좀만 정신 차리고 봅시다. 1639번에 뭐라 쭉 되어 있는데 지금 fx가 뭔지 몰라. 근데 일단 fx는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3x-4라는 애고 그 다음에 밑에 x가 1보다 작을 때는 a분의 1의 제라고 나와 있는데 기울기 알아 몰라? 모르지? 기울기에 미지수가 있어. 뭐 해야 돼? 우리 중간고사 때 했던 건데 직선의 방정식에서 기울기가 미지수야. 못 찾기야. 얘들아 기억을 떠올려봐. 직선의 방정식이야. 기울기가 미지수야. 무슨 점 찾기야 그럼? 다 줬다. 기울기가 미지수면 무조건 무슨 점을 찾아야 돼. 뭐였어? 정점 찾기였어요. 그리고 얘는 정점이 1,1라고 뻔히 나와 있죠. 맞지? 그럼 그래프 그려볼게. 그래프 그려볼게. 여기 1,1이라는 점이 있어. 1,1이라는 점이 있어요. 근데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3x-4 이렇게 생겼습니다. 직선이. 근데 얘가 가조건에 뭐가 존재한대? 역함수가 존재한대.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건 뭐라는 소리다? 1대1 대응이라는 소리다.
맞죠? 그럼 얘가 요 밑에 직선은 1,1을 지나는 기울기가 a분의 1인 직선이거든? 근데 얘가 갑자기 이렇게 위로 올라가. 그럼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어때야 돼? 밑으로 내려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야 돼, 이렇게. 그럼 얘는 증가야, 감소야? 증가인 거야. 증가라는 건 a분의 1은 양수란 소리야, 음수란 소리야? 양수란 소리요. 정점이라는 게 요 미지수가 없어지는 x값을 찾는 거야. 근데 x에 1 집어넣으면 0이니까 미지수가 사라지지. 그치? 그럼 요만큼이 지워지지? 그럼 1 넣으면 뭐 나와? 이거 말한 거구나. 그러면 왜냐고 물어보지 말고 이놈아 저거 계산 틀렸다고 말하면 되잖아. 왜냐고 물어보면 이유를 설명하게 되잖아. 잘했어 그래도. 문제 이상하게 풀고 있을 뻔했네. 고마워. 그럼 1,-1은 여기 있죠? 여기 이렇게 1,-1. 그럼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직선이 있을 거다 라는 거고, 뭐 똑같아요. 근데 일단은 이렇게 올라가면 안 돼. 그러니까 내려가야 돼. 맞죠? 이게 첫 번째인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역함수와 두 점에서 만난대.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y는 x라는 직선, 기울기가 1인 직선을 그렸을 때 이 위에서 하나 만나지. 그럼 이 밑에서도 하나 만나야겠네. 그래야 두 점이 되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기울기가 지금 이렇게 양수라고 되어 있어. 양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울기가 너무 가파라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그럼 얘랑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지. 그럼 돼, 안 돼? 안 돼. 그럼 그거를 이제 만난다, 안 만난다를 결정짓는 그 경계선이 뭘까? 기울기가 뭐보다 커지면 안 만나고 뭐보다 작으면 만날까? 뭐일 때? 크면 안 돼. 3? 이렇게 생겨도 안 만나는데? 3일까? 생각해. 우리 다 배웠던 거야. 어떤 두 직선이 만난다, 안 만난다. 뭐를 기점으로? 두 직선이 안 만나. 두 직선은 뭐 한 거야? 평행. 평행을 기점으로요. 그러니까 봐봐. 얘가 기울기가 1이야. 여기서부터. 그럼 얘랑 끝까지 가니까 안 만나지. 근데 얘가 1보다 커. 안 만나. 1보다 작아. 그럼 언젠간 만나. 그러니까 기울기가 1보단 작단 소리예요.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거. 그래서 나이에선 이 범위를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괜찮니? 어려운 문제야. 알겠지? 그러니까 A는 뭐야? A는 0과 1. 다시. A 넘기면 A는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네. 1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가나 조건에서 뭐가 나왔다? A는 1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만들어진 거고, 마지막으로 3분 AB의 길이의 최대값이래요. 그럼 잘 봐. A라는 점, 요 점을 우리는 A라고 할 건데, 요 A라는 점의 좌표 구해볼게요. 얘와 Y는 X와의 교점이야. 그럼 계산해보시면 2,2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A라는 점은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여기서 생기는 교점을 B라고 할 건데, B라는 점은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여. 움직인다는 게 뭐야? 변한다는 거야. 뭐에 따라서? A 값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너네가 이제 앞으로 그래프를 해석하거나 할 때, 또는 최대 최소 같은 거 구할 때 항상 뭘 생각하는 거냐면, 미지수에 따라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어떻게 변하는지를 봐야 돼. 그러니까 얘가 기울기가 이렇게 누워있어. 그럼 교점이 여기겠지. 기울기가 이렇게 서있어. 그럼 교점이 여기겠지. 그럼 AB가 이 길이가 더 길어, 이 길이가 더 길어? 두 번째가 더 길지. 그 말은 뭔 소리야? 얘가 가파르면 가파라질수록 둘 사이의 길이는 커지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 둘 사이의 길이의 무슨 값? 최대값이니까 기울기가 최대한 컸으면 좋겠네? 최대한 컸으면 좋겠네? 근데 또 너무 커지면 돼, 안 돼? 안 돼. 몇을 넘어가면 안 된다고? 1을 넘어가면 안 된다고. 맞죠? 기울기가 최대한 컸으면 좋겠어. 그런데 기울기는 A분의 1이야. 그런데 A는 정수고 A는 1보다 커. A가 몇이야? 이겠죠. 왜? A가 커지면 커질수록 기울기는 작아지는 거야.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점점 작아지죠. 근데 우리는 기울기가 최대한 컸으면 좋겠어. 이 밑으로. 그러니까 A는 몇이다? 2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A에다 2 집어넣어서 교점 찾아서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둘 사이의 길이는. 됐나요? 어려워요. 이 문제 어려워요. 지금 여기 합성함수, 역함수 단원에 있는 고난도라고 적혀있는 문제는 다 어려운 문제들 맞습니다. 알겠죠? 어려운 문제들이니까 한 번씩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2번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식의 그래프인데 여기에는 지금 총 4가지가 나와 있지만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것만 할 겁니다. 간단하게 이유를 설명해드리면 우리가 어차피 배우는 게 함수잖아. 그치? 함수는 하나씩만 대응되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붙었잖아. 그런데 함수에다가, 즉 y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함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3번과 4번 있지. 저기 예시에 나오는 3번과 4번은 y에다가 절대값을 씌워놨잖아. 쟤는 함수가 아니게 돼버려. 뭔 소리냐면 단편적인 예시로 이렇게 볼게요. 절대값 x가 2x야. 절대값 y가 2x야. x에다 1 집어넣으면 뭐 나와? 절대값 y는 뭐다? 2다가 나오지. 그럼 y는 뭐다가 나와? 뿔마이다가 나오죠. x에다가 하나를 집어넣었더니 결과값이 2개가 나오지. 함수야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y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걔는 함수가 아니게 돼.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나와. 뭐 학교에서 설명을 해주면 하셔야 돼요. 근데 여태까지 수능이나 이런 데 나온 적 없어. 교육과정상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혹시나 학교에서 y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저번에 얘기했던 코시-슈바르츠에서 3개짜리 코시-슈바르츠 있잖아.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곱하기 x제곱 y제곱 z제곱 이런 거 나오면 얘기해줘야 돼. 나왔어? 절대부등식 했니? 아직 안 했지. 나오면 알려줘. 코시-슈바르츠가 2가지야. 2개짜리가 있고 3개짜리가 있어. 근데 3개짜리는 원래 잘 안 했어요. 여태까지는. 근데 지금 다른 학교들 얘기 들어보니까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하는 학교가 좀 늘었어. 그래서 너네도 혹시나 하게 되면 또 설명해줄 테니까 코시-슈바르츠는 일단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2가지. y는 절대값 fx라는 애가 있고요. y는 f의 절대값 x라는 애가 있어. 그러니까 차이점은 식 전체에다가 절대값을 씌울 거냐, x에다가만 절대값을 씌울 거냐. 예를 들어서 얘는 절대값 2x 플러스 3을 할 거냐, 2의 절대값 x 플러스 3을 할 거냐. 요 차이야. 그러면 질문. 내가 2x 플러스 3이라는 애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거든? 맞죠?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울 거야. 너네 어떤 숫자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항상 무슨 수로 바뀌어? 항상 양수로 바뀌지. 0 아니면 양수, 0보다 크거나 같다로 바뀌잖아. 맞지? 잘 봐. 얘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그 말은 y는 뭐란 소리야?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소리야. 왜? 얘가 얘니까. 맞나요? 근데 얘 봐봐. 쭉 내려가다가 y가 음수로 바뀌지. 그럼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전체에다 절대값을 씌우면 항상 양수로 바뀌어야 돼. 근데 일반적인 그래프를 그리면, 그냥 그래프를 그리면 절대값이 없다 생각하고 그리면 음수 쪽으로 내려가는 구간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그럼 너네 마이너스 2에다가 절대값 씌우면 뭐로 바뀌어? 2로 바뀌어. 그거 우린 뭐라고 불러?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온다라고 부르지. 맞아? 그럼 이 부분도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면서 그래프가 바뀌겠지. 맞죠?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함수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네? 함수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네? 뭐야? 사실 x축 대칭이에요. y는 2x에서 x축 대칭하면 마이너스 y는 2x로 바뀌지? 마이너스 넘기면 y는 마이너스 2x로 바뀌죠. 이런 식으로 함수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 건 x축 대칭을 했다는 소리거든? 알겠죠? 그러니까 절대값을 씌운다는 건 양수 쪽은 그대로지만 음수 쪽은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음수 쪽을 x축에 대하여 대칭해서 이렇게 그리는 거야. 이해가? 마찬가지로 2차 함수도 한번 볼게. 여기가 1과 3이고 x제곱에 마이너스 4x에 플러스 3이라는 그래프가 있다. 여기다 내가 절대값을 씌우겠다. 그럼 어떻게 생기는 거라고? 음수가 있으면 안 돼. 음수 쪽이 없어지지만 이게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x축에 대하여 대칭해서 올라온다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생긴 거야. 알겠지? 그래서 전체에다 절대값을 씌우면 어떻게 된다? 음수 쪽이 x축에 대하여 대칭이 돼서 꺾어 올라온다 라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사실 x에다 절대값을 씌운 건 더 쉬워. 더 쉬워. 왜냐면
이거 그냥 우리 절대값 풀듯이 풀면 돼. 절대값 x가 있어. 그럼 우리 뭐로 나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0보다 작을 때로 나누죠.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렇게, 0보다 작으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x고 얘는 마이너스 x로 바뀌는 거지. 또 물어보자. x를 마이너스 x로 바꾸네? 무슨 대칭? y축 대칭. 그러니까 이 둘은 어디에 대하여? y축에 대하여 대칭인 관계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다 그릴 필요 없고요. 양수 쪽이 이렇게 생겼잖아. 그 y축 대칭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끝이에요. 그래서 정리합니다. 전체의 절대값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음수 쪽을 꺾어 올려라. 그 다음 두 번째, x에만 절대값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x가 양수일 때 그리고 그걸 가지고 y축 대칭을 하면 된다. 왜? x와 마이너스 x가 나올 거기 때문에. 됐죠? 그거 가지고 문제들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들 중에 1643번, 44번, 45번은 풀지 마시고요. 굳이 푸실 필요 없고요. 1642번만 풀고 오늘 수업은 마무리하는 걸로 합시다. 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라는 그래프 아까 그렸지? 그 그래프와 m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가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나는데 이것도 뭐 해야 돼? mx 플러스 1 무슨 점? 정점. x가 몇일 때? 0일 때겠죠? x에 0 넣어야 미지수가 없어지니까. 그럼 0,1이 정점이겠네.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저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1과 3입니다. 맞죠? 아까 그렸으니까. 그런데 이 밑에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올라온다. 이 가운데는 축 2겠죠? 2 넣어봐. 뭐 나오니? 저기다 2 넣으면 뭐 나와? 마이너스 1이니까 절대값 씌우면 여기가 1이겠지. 얘 정점 뭐라고? 0,1.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니까 이쯤 0 있다고 치면 0,1인데 여기가 1이네. 동일선상에 여기 찍히겠네. 얘가 0,1. 얘를 지나는 직선인 거야. 근데 4점에서 만난대.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그럼 몇 개에서 만나? 하나? 2개에서 만나지. 그러니까 4점에서 만나는 예시를 하나 찾아야 돼. 항상 이런 것. 예시가 어떻게 지나가야 돼?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 되는 거 맞아? 맞아? 그럼 이 직선은 어디와 어디 사이를 지나가는 거야? 얘보단 위로 지나가야 돼. 맞죠? 그러면서 음수여야 돼. 양수면 안 되는 거 보여줬었잖아 아까. 그러니까 기울기 m은 일단 음수여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얘를 지나면 안 돼. 얘를 지날 때가 언제야? 3,0을 지날 때지. 넣어봐. 됐어? 그러니까 이 직선, 얘를 지날 때는 뭐야? 마이너스 3분의 1. 그것보단 위로 지나가야 된다 라는 소리요. 그러니까 답은 1번이죠. 될 수 없는 거. 괜찮아? 예선이 왜? 정점이 왜 나오는지? 아까 얘기했어. 미지수가 있잖아, 기울기 자리에. 그러면 미지수 값에 상관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정점이라 얘기하거든? 미지수 값에 상관없다는 건 이 미지수가 사라진다는 거야. x에 몇을 넣으면 얘가 사라져? x에 1 넣으면 사라져? 그치, x에 0 넣으면 사라지지. 그러니까 x에 0을 넣었어. 그러니까 사라졌어. 뭐만 남아? 그러니까 0,1. 0 넣었을 때 1만 남으니까 0,1. 된 거야 그럼? 그래서 정점이 0,1. 그리고 직선의 정점은 중요해. 기울기가 미지수일 때는. 알겠죠? 그래프를 풀 때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들 하셨어요.